수양대군인 세조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명문가인 파평 윤씨 윤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윤번은 부인 인천 이씨와 결혼하여 모두 3남 7녀를 뒀는데 그들 부부의 막내딸이 바로 세조의 비 윤씨, 즉 정의왕후였던 것입니다. 윤번은 늦둥이 막내딸을 겨우 11살에 왕실로 시집보낸 셈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시집온 터라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후 겨우 첫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그가 훗날 성종의 아버지가 되는 의경세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정의왕후 윤씨가 낳은 딸이 둘인지 하나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낳은 자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시어머니 소현왕후 심씨의 능지문에 남겨져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수양은 중추원사 윤번의 딸에게 장가들어 일남 이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숭인이 도원군으로 봉하고 딸은 모두 어리다. 이 기록에 따르면 도원군으로 기록되는 이는 의경세자이고 윤씨의 딸은 2명으로 표현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1446년 소원왕후가 죽을 당시에는 윤씨의 둘째 아들인 예종이 태어나기 4년 전이었기에 아들이 1명이라 표현한 것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 2남 2녀인 그녀의 자식들에 대해 훗날의 기록인 세조의 행장에서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비 윤씨는 파평의 세가인 중 좌이정 윤번의 딸인데 성상의 배필이 되시어 덕을 길러 2남 1녀를 탄생하였으니 마지는 의경세자이며 다음은 우리 전하이시며 딸은 의숙공주입니다. 이와 같이 세조의 행장에서는 정의왕후 윤씨가 낳은 딸이 의숙공주 1명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딸의 존재가 하나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에는 모자람이 있긴 하지만 의숙공주가 아닌 세조의 다른 딸의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 있으니 바로 금계필담입니다. 금계필담은 1873년에 서유영이 저술한 문헌설화집으로 141편의 설화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많이 나오게 된 야담집들과는 달리 다른 문헌을 참고하지 않고 저자 자신이 직접 들은 이야기만을 수록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 중 세조의 사라진 딸은 원수 사이에 꼽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세조에게는 공주 하나가 있었으니 그녀는 어릴 적부터 품성이 어질고 덕이 많았습니다. 공주는 일찍이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 김종서가 사육신 충신들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다 순절하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식사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뜻밖의 비참한 변을 당했을 때는 울면서 옳지 못한 처사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이에 세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정의왕후 윤씨는 비밀리에 유모를 불러 폐물을 넉넉히 주고는 피하게 했습니다. 유모는 곧 남몰래 공주를 데리고 보은궁까지 도망갔고 여기에 이르러 지쳐서 산속 길가에 너부러져 있다가 한 남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총각도 처음에는 낯선 교수의 유숙을 거절하다가 딱한 공주의 사정을 듣고서는 자기 방을 비워주었습니다. 공주는 총각이 부엌에서 잠을 자겠다는 소리에 범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유모와 의논하여 총각과 평생 가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공주는 총각에게 피차 팔자가 기박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났으니 성원하여 부부가 됨이 어떠하냐고 의중을 물었습니다. 총각 역시 공주의 언행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마음을 허락하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내는 공주가 피난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울면서 대답하지 못했고 이에 유모가 대신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사내도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절제 김종서의 손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화를 당하던 날 온 집안 사람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나만 혼자 그 화를 피해 여기까지 도망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어렸을 때인데 어찌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소.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후 세조는 극적으로 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세조는 말년에 방방곡곡 사찰을 두루 돌아다니며 부처에게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는 기원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며칠 후 세조왕의 행차가 지나감을 보고
북받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통곡하였습니다. 세조가 지나다 보니 웬 안악이 길가에 엎드려 슬피 우는지라 가까이 불러 그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악은 몇 해 전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공주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남편이 죽은 김종서의 손자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탄식하며 그에게 벼슬을 줄 것이고 가마와 말을 보낼 테니 한성의 대궐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세조가 승지를 보내 공주의 가족을 데려오게 했지만 그때 이미 공주는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부마와 공주의 신분을 택하기보다는 가족끼리 단란하게 사는 편을 택하였고 이후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금계필담에 수록된 이야기를 무심코 읽다 보면 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손자가 정말 기막힌 사랑을 했구나 하고 감탄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야기 속에는 실제 역사와는 다른 점들이 많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절제 김종서가 사육신, 충신들과 함께 단종의 보기를 계획하다 순절하고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김종서가 죽은 것은 1453년 기후정난 때이고 사육신 사건이 벌어진 것은 1456년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틀린 것입니다. 또 단종의 어머니 현도강후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데 그녀는 1441년 세자빈 시절에 이미 단종을 낳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역사와는 다른 부분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계필담의 저자인 서유영 스스로가 서문에서 이 책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며 진짜와 가짜가 각각 절반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원왕후 심씨의 능지문에서 언급된 사라진 딸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를 두고 세조에게는 수양대군 시절 딸 2명이 있었으나 왕위에 즉위한 후 딸 1명을 내쳤고 그 내친 딸을 공주로 책봉하지 않고 존재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서원왕후 능지문을 작성할 당시 어린 딸이 1명도 존재했지만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란 추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죽으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일은 흔했기 때문입니다.